세 손가락으로만 해도 되게 막 어깨 아프고 힘들었는데 다섯 손가락으로 되네요 이제. 괜찮은데요? 그래요? 다섯 손가락으로도. 부끄럽다. 항상 내가 피사체가 되지 않고 촬영하는 거. 내가 촬영하고 하면 남이 피사체가 되니까. 저는 정문현입니다. 와우. 박신우입니다. 와우. 오늘은 질문이 들어서 질문. 그 프론트 스쿼트, 앞으로 다 매는 스쿼트 있잖아요. 백 스쿼트는 다들 해봤죠? 네. 백 스쿼트 해봤는데 앞으로 하는 프론트 스쿼트는 이게 다들 좀 많이 불편해요. 처음에 하면은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있으신 분들도 무게를 좀 끼고서는 이렇게 내려갔을 적에 좀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유연성이 되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 했을 적에는 그냥 힘들어요. 그냥. 프론트 스쿼트 렉 포지션을 만드는 저만의 노하우는 아니고요. 저도 배웠습니다. 저 포천시청 역도팀의 그 이우성 감독님하고 양철훈 코치님한테 배웠어요. 배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달해준다는 그런 그 노하우를 간단하게 전수를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 사람씩 한번 해볼게요. 세 손가락으로. 네. 만약에 다섯 손가락으로 다르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냥 해볼까요? 그렇게 한번 해봐봐요. 어깨 지날 것 같아요. 어깨 손가락을 살짝 풀고 해도 괜찮아요. 유연하다. 저는 뭔가 어깨에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고, 그리고 무게가 좀 올라가면은 좀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백스쿼트보다 좀 광배근에 더 의식을 해가지고. 프론트 스쿼트는 렉 포지션이 안 나오면은 무게를 얼만큼 드느냐 못 드느냐 그거는 2차적인 문제. 그래서 렉 포지션을 좀 약간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오늘 한번 그 운동 포커스를 한번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분한테 권해드리는 그 운동을 해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약간 편해지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그 손목이 가장 아프기 때문에 간단하게 손목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손목을 뒤집어서 바닥에 놓으시고, 그리고 팔꿈치하고 어깨를 다 피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괜찮게 잘 되신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서 버티는 걸 할 거예요. 시작! 다리 무릎을 뗄 거예요. 빡셀 것 같은데. 좌절? 이거 아프다. 손목이 아파요. 무릎을 다 뻗어볼게. 오케이. 자, 이렇게 안쪽으로 꺾었으니까 다음에는 바깥쪽으로 한번 꺾어볼게요.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요. 무릎 밑에다 대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엉덩이를 최대한 천천히 뒤꿈치에 가까이 대요. 시작. 엉덩이에 천천히 갖다 대세요. 무릎 발등. 그렇지. 오케이. 손목은 좀 괜찮은데 아직 흘러내릴 것 같은 자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무게 올라가면 확실히 좀 손목에 부담이 올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는데 차이가 있기는 하죠. 네. 약간은 좀 있는 정도? 네. 오케이. 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손목을 이제 스트레칭을 해봤는데 실제로 해본 상황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 조금은 좀 괜찮은 분도 있고, 손목 스트레칭은 이 정도는 됐고요. 다른 곳을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폼롤러 이걸 이용해서 팔을 들었을 적에 여기 있는 광배근을 좀 풀어볼 거예요. 왜 광배근을 이제 푸는지는 운동을 다 해본 다음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대고
풀어주실 거예요. 밑에 다리 이렇게 쭉 뻗어주시고 반대 다리 앞으로 해주신 다음에 요 손은 힘드시면 이쪽 어깨 잡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쭉 뻗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신 상태에서 요 다리를 이용해서 살살 밀어주고 너무 아프면 그냥 압박만 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네, 요런 시작! 와 이렇게 아픈데요? 반대쪽 왜 이렇게 아프지? 원래 이렇게 아픈가요? 아니요. 더 하고 싶다. 어우 싶어. 이게 확실히 아까처럼 미끄러져 내리려는 그런 건 좀 없어진 것 같고 대신 목이 살짝 눌려요. 목이 살짝. 이게 올리려고 하니까 목이 약간 눌려. 무게가 좀 자극이 골고루 오는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진 것 같아요.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좀 약간 릴렉싱을 시켰다면은 요번에는 정말로다가 이제 어떤 스트레칭을 통해서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좀 약간 늘리는 운동을 좀 한번 해볼 겁니다. 광배근 자체를 어떤 식으로다가 좀 약간 스트레칭해서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자, 이런 벤치 같은 게 있으면 좋죠.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데 이런 지지대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이런 게 많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비슷한 높이의 어떤 의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완전히 딱 풀어주신 다음에요. 뭐를 하실 거냐면은 손을 합장을 해주세요. 합장해 주신 다음에 양쪽 팔꿈치를 여기다 딱 갈 때 대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살짝 엉덩이를 뒤로 빼주신 다음에 내 머리를 요 가운데 있는 공간으로 계속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는데 등을 마시면서 머리를 넣으시는 게 아니고 등 흉추를 완전 이렇게 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다 흉추 광배근을 이런 식으로 늘린다고 생각하시고 내려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등을 점점 펴서 내가 최대한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요 손은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등 뒤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눌러. 이거 5세트 할게요. 5세트. 근데 진짜 흉추가 엄청 시원하고 광배근도 쫙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시원합니다. 오케이. 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거 딱히 없고 지금 세 손가락으로 잡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좀 처음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게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광배도 편안하고 이게 네, 그 받치는 느낌이 좀 안정되게. 이 두 사람 간단하게 마사지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 한 다음에 단계별로 다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 중에 마지막인데 요거를 하고 나면 확실하게 좀 약간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마지막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진짜 대박이다 이건. 하고 나면은 바로.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마지막은 요 캐틀벨을 가지고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할 건데 뭐 만약에 여러분들 캐틀벨이 없다라고 하면은 덤벨이나 뭐 이런 다른 유사한 도구를 가지고도 요 운동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는데 구조상으로 봤을 적에 캐틀벨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운동을 그냥 캐틀벨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캐틀벨을 헤일로 하듯이 그립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보통 우리가 캐틀벨 그립 이제 스윙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잡는데 약간 거꾸로 잡는 거죠. 거꾸로 해서 요거를 머리 위로 요렇게 제껴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껴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실 거예요. 잡고 여러분들 옆에서 보실 적에 옆에서 만약에 봤을 때 광배근을 최대한 위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앉을 때
상체가 힘들다고 이렇게 숙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선을 약간 20도나 30도 위를 보세요. 이렇게 캐틀벨을 내 뒷목으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이 들어주세요. 한 상태에서 그대로다가 체스트를 완전히 핀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주세요. 그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잡고 그대로 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운동의 유일한 부작용은 얼굴이 못생겨져. 요거를 한 10개 정도씩 해가지고 더 번갈아 가면서 2개 정도씩 한번 해볼게요. 시작. 체스트 쫙 펴고 아까는 세 손가락으로만 해도 되게 막 어깨 아프고 힘들었는데 5손가락으로 되네요 이제. 괜찮은데요? 그래요? 한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을 것 할 수 같아요.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이게 활성화가 좀 된 거죠. 네네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처음에는 우리 저기 문현 씨 같은 경우에는 빨간 티 입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3개를 걸고서도 막 어깨가 되게 아프다고 막 그러고 손목도 되게 아프다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다 하고 난 다음에는 5손가락으로 다 그냥 그랩을 잡고 했는데도 약간 편하다 그런 느낌이 좀 나왔어요. 근데 관건은 여러분들에게 흉추하고 그 다음에 광배근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프론트 스쿼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점점 스쿼트를 하면서 내려가면은 상체 각은 조금씩 앞으로 약간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상체 각은. 그러면은 그립을 잡은 상태 상체 각이 내려가면은 얘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중은 전부 다 손목에 실리게 돼요. 그러면은 팔꿈치라든지 팔꿈치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1차적으로는 바벨을 잡은 상태에서 압박을 1차로 받는 손목이 맨 처음에 통증이 나와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게 딱 통증이 손목에 생기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 내가 손목이 유연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죽어라고 손목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근데 손목 스트레칭 막 다 했는데 계속 아파. 문제는 손목이 아니에요. 문제는 손목이 아니 뭐냐면은 자꾸만 내려갈 때 말리는 나의 흉추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 흉추 때문에 같이 내려가는데 팔꿈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려가실 적에 상체 각이 제대로 체스트가 완전히 딱 펴진 상태로다가 프론트 스쿼트 자세 상체가 완전히 펴진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팔꿈치 각도가 상체는 살짝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꿈치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같이 따라서 내려가면은 여기에 계속 다 실릴 수밖에 없어요. 얘가 내려가면서 같이 따라서 내려가면 안 되고 내려갔을 적에도 팔꿈치 각도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수평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광배근의 긴장도입니다. 광배근의 긴장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이런 식으로다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쥐어 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팔을 돌리려고 하면은 광배근이 가동 범위를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완되고 유연해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렉 포지션 딱 유지한 상태에서 서 있을 때는 안 힘들어요. 서 있을 때는 안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바텀으로 내려갔을 때가 문제예요. 내려가서도 안 아프기 위해서는 흉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팔꿈치 각도가 중요한데 팔꿈치 각도를 갖다 핸들링하는 이 좋다는 뭐냐? 광배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서는 계속해서 운동을 한 게 뭐냐면은 굳어있는 나의 광배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광배근의 어떤 가동 범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의 흉추 가동 범위도 확보를 하는 운동을 동시에 했습니다. 자, 프론트 스쿼트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했을 적에 손목이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요 운동들 이런 식으로다가 좀 이렇게 해보시면은 프론트 스쿼트를 하시는데 통증 없이 스쿼트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 불량엑스의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 안녕.
집에 가자 빨리 하고.